오늘 아침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조사를 받았고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먼저 정기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쯤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밤샘 조사에 다소 피곤한 모습이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은 14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7시간 20분 동안 신문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휴식을 포함해 전체 조사 시간은 21시간 30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조사받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은 16시간 2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보다 재단의 모금 과정을 규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이나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뒤 다음 주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특검이 기소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박철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강요와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재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거나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2015년 7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재단 설립 추진을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에게 재단 관련 부탁을 하지 않았으며 삼성 합병과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납품 관련 의혹을 받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역시 안 전 수석에게 광고 수주를 도와주라고 부탁했지만 최 씨와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이 잘해 나갈지 걱정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연설문 외의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인사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자정께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아침이 돼서야 검찰청사를 나온 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7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를 고치고 더 이상 이견이 없을 때 앞뒷장을 겹쳐 각 장마다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백 쪽에 달하는 조서를 토시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마친 시각은 어젯밤 11시 40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청사 밖으로 나온 것은 오늘 아침 7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기록된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 데에만 7시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도 방대해서 본인 얘기한 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3시간을 쓴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서의 문답 내용 하나하나를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확인하다 보니 오래 걸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과 자신의 답변을 토시 하나까지 면밀하게 따졌고 진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달라며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번 서명을 마치면 번복할 수 없는 데다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 외에 다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열람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비했던 질문들을 모두 물었으며 조사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검찰 청사 밖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어제와 달리 아무 말 없이 곧장 귀가했습니다. 집까지는 11분 정도 걸렸는데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겐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서지도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고 바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6시 55분 검찰청사 서문을 나선 차량은 곧장 우회전해 반포대로로 향했습니다. 출석할 때 이용했던 테헤란로 대신 교통신호 통제를 줄일 수 있는 올림픽대로를 선택한 겁니다. 취재 차량이 접근하자 호위하던 경찰 오토바이가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청담 로터리와 삼성중앙역을 거쳐 자택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6분. 11km의 거리를 11분 만에 달렸습니다.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21시간 51분 만에 귀가한 박 전 대통령을 태극기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밝아진 표정으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마중 나온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 의원에게 어떻게 나오셨어요라고 말을 건넸고 지지자들을 향해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돌아갔지만 10여 명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유림혜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찰 수뇌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 김순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좀 결정하실 건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신문조서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 그리고 증거 등을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구속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진술을 비교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곧 있을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김순환 검찰총장의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들까지 살펴보기 위해 원로 법조인 등에게도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찰 수뇌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 김순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좀 결정하실 건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신문조서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 그리고 증거 등을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구속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진술을 비교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곧 있을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김순환 검찰총장의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들까지 살펴보기 위해
원로 법조인 등에게도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사람도 거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지금 뇌물죄로 억지로 몰아넣고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역사적인 헌법재판에서 3월 10일 날 대통령을 개혁 대통령을 수구의 앞잡이가 되어서 탄핵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두렵고 역사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우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겁먹은 생쥐처럼 전부 만장일치의 간판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죠. 만장일치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헌법재판관들이 지은 역사적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역사적 범죄는 언젠가는 벌써 상당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에 저는 참 무언가를 당부하거나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정의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서부터 김수남은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저런 지경이 되면 마땅히 사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어떻든 다음 정부와 어떻게 잘 지내보려는 생각인지 몰라도 열심히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같은 어리석은 역사의 어리석음을 검찰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빌어봅니다. 유죄 증거의 수집이 아니라 무죄 증거도 같이 보는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틀면 튼다, 틀면 틀린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수사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개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것을 여론을 등에 업고 무슨 구속영장을 받아내고 기소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어리석음은 이미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하나 열심히 읽어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입니다. 그런 결정문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썼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글을 헌법재판관들은 역사 앞에 남겨놓았는데요. 검찰은 부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개혁, 정교조 법외노조로 만들고 개성공단 폐쇄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교원연금을 개혁하고 언론을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개혁하려고 했던 종북 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했던 개혁 대통령 박근혜가 어떻게 반개혁 세력에 의해서 처절하게 포위되고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정말 뜨거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지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모든 개혁은 틀어막았다. 검찰개혁 끝났고 법조개혁 끝났고 언론개혁도 끝났고 노동개혁도 끝났고 교육 현장을 바로잡자는 개혁도 끝나고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지금 끝나버렸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탄핵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탄핵.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전략폭격기 B-1B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출격시켜 유사시 대북 응징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스커드 2알 4발을 동시에 발사한 이후 16일 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 수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사일 종류와 비행 궤적 등의 정보를 추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도발은 일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우리 측의 감시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도 동계 훈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정은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한미 측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주려는 미군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 대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투입했습니다. 괌 기지를 떠난 B-1B는 우리 공군 F-15K, KF-16 편대와 함께 한반도 남쪽 해역을 거쳐 전북 군산 인근 서해상의 직도 사격장에서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그동안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전략무기의 사격 훈련 사실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대응책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과거 정책을 비판했고 미국 의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지지자들 앞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응책은 엉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I'll tell you what's happening there is disgraceful and not smart at all.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대응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새로운 외교와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on't have answers on what will come out of that review, but you may see something sooner rather than later on that. 의회에서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 또 외국 은행들의 북한 대리계좌 운용 금지, 이어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달러 수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하는 법안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방안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초강력 경제 제재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내세워왔던 중국에선 이례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도 공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중국군 장성 출신인 왕 하이위는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들어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군사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을 가정해 중국군 병력이 북중 접경 지역에 전진 배치돼야 하며 대규모 난민센터의 설치 그리고 핵무기 사용에 따른 오염 방지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공론화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온 중국 정부의 상황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조로 해석됩니다. 有关方面呢相互一味的示强导致局势呢不断的升级最终走向冲突甚至战乱 중국은 또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의 발사 훈련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공개 시점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 직후여서 미국의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론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에 출마해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돈 받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희정 후보, 본인이 돈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열심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검찰 조사를 받고 파면이 되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반동이 일어난 바보들은 촛불 세력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 주권자가 권력자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광장에서 춤을 추고 미쳐 날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 대통령의 몰락이다. 개혁의 패배다. 이런 느낌을 저는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개혁 대통령의 패배다. 이제 대한민국의 개혁은 끝났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개혁 반대 세력, 반개혁 세력들이 대통령을 포위하고 십자포화를 쏘아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물론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미온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개혁 과제들을 달성을 하면서 그때마다 적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십자포화를 쏘고 멋모르는 백성들은, 멋모르는 국민들은 그들 세력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의 과정입니다. 노동개혁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차게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교조를 법 외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교원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언론의 말하자면 청렴한 언론이 되도록 통진당을 해산해서 종북 세력들에게 경종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을 당했던 말하자면 정교조, 언론노조, 민노총, 노조와 언론이 합심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대 반동의 캠페인을 성공리에 완수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대부분이 저는 범죄자라고 봅니다. 뇌물을 다 받고 감옥을 가고 했던 사람도 거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지금 뇌물죄로 억지로 몰아넣고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언론 길들이기 식의 발언을 할 경우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문화방송은 이처럼 MBC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는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한 100분 토론에서 MBC를 언론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는 문 후보가 말한 해직자 문제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문 후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 집행부를 만나 전원 복직시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또 문 후보가 탄핵 다큐멘터리 방송을 MBC가 취소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편성과 제작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탄핵 관련 프로그램은 방송이 됐다며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방송 편성에 외압성 발언을 한 것은 문 후보의 언론 통제적 사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영진을 선임했는데도 문 후보가 최근에 MBC 사장 선임을 문제 삼았다며 경영진 선임을 대선 이유로 미루라는 것은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대통령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언론노조 출신으로 낙하산 사장과 경영진을 선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이어 문재인 후보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관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각을 세웠지만 보수 통합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장 핵심 부서에 있던 그 정권은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바다 이야기 사태에 대한 문 전 대표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입니다. 문 전 대표의 안보관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들은 또 안 된대. 양호방어회라도 하나 준비해야 될 겁니까? 평화적 흡수 통일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체시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홍 지사와 김 의원은 사익을 추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탄핵에 승복했는데 밟고 가야 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바른정당을 사이비 보수로 규정한 김진태 의원에게 홍 지사는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 당 저 당 다 끌어안고 갑니까? 갈라치기를 하면 대동단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31일 대통령 후보 선출 전까지 합동연설회 없이 TV토론으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요청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합동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선 후보 검증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갑자기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에 육덕수 기자입니다. MBC 상암동 사옥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1대1 토론 순서가 되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상대로 갑자기 MBC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미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심하게 망가졌다며 MBC가 태극기 집회를 찬양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토론의 형식을 무시한 돌출 행동에 사회자도 상대방도 당황했습니다. 남은 시간 다 쓰셨죠? 예. 3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1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 배분상으로는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다 공영방송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문 전 대표는 MBC뿐 아니라 공영방송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과거 자신이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비판 언론을 상대로 한 언론 데모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참여정부에 계실 때는 언론 문제 개혁을 추진하셨는데 과거 이야기 하실 거 없고요. 지금 공영방송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논평을 통해 MBC가 언론적 패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으며 MBC는 더 이상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지 말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편들기 방송을 해달라는 압박이자 집권 후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집권해도 공영방송을 흔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공영방송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파행을 부른 더불어민주당의 MBC 청문회 개최 시도의 연장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가 현실화된다면